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삼시세끼 캠핑 요리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힐링 캠핑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 프로그램 의해서. 그러면 캠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먹는 거예요. 예. 먹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잘 먹을 수 있고 캠핑 요리는 무엇인가 뭐 그런 것들을 한번 정의를 내려드리고 뭐 그런 내용들을 한번 제가 알기 쉽게 한번 알려드릴게요. 예. 그래서 집에서 뭐 아빠 우리 캠핑 가요. 캠핑 가서 뭐 먹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캠핑 가면은 뭘 먹어야 되나? 등등등. 이런 것들을 그냥 기본적인 지식만 알고 있어도 어느 정도 남들은 캠핑 가서 뭘 먹더라 라는 것들. 그리고 여기서 지금 보신 분들 중에서 캠핑 가신 분들 계시죠? 네, 캠핑 즐기시는 분도 계시고 처음이다. 난 한 번도 캠핑을 안 가봤다. 라는 분 안 계시나요? 네.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저도 이제 캠핑을 하지만 캠핑 힘들어요. 네. 할 게 못 돼요. 네. 너무 힘들어 진짜. 그래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캠핑 하시는 분들한테는 처음 시작하신다 그러면 일단은 말려. 네. 하지 마세요. 라고. 왜냐? 캠핑을 시작하려고 하면은 일단은 뭐 다 사야 되잖아요. 이 살림살이가 집에 있는 살림살이가 바깥에 살림살이가 똑같이 꾸며 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러다 보면은 이제 차도 바꾸셔야 되고 옷도 바꾸셔야 되고. 그래서 캠핑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냥 아시는 분들 있으면 그냥 따라가세요. 의자 하나 들고 따라가서 즐기시거나 글램핑이라든지 이런 것들 등등 하시면서 해보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결정하셔도 되는데 무턱대고 옆집 뭐 아들내미 친구가 캠핑 간다고 우리도 캠핑 시작해야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시작한 케이스가 바로 저예요. 네. 저기 때문에 쉽지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네. 근데 이제 캠핑 트렌드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지금 캠핑 인구가 한 400만? 300만 정도 돼 있으면 300만에서 곱하기 4 식구만 쳐도 거의 많죠. 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캠핑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여가라든지 그런 일상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뭐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뭐 캠핑 요리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우라고 뭐 닉네임은 돌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돌셰프 해가지고 원래 직업은 셰프입니다. 했는데 캠핑장에서 아이들과 캠핑을 하다 보니까 너무 먹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맛있는 걸 뭘 먹을까 하다 보니까 어느새 전문가라고 또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캠핑 요리라든지 이런 뭐 방송 활동도 하고 뭐 이런 요리 연구라든지 뭐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많이 물어보세요. 캠핑 요리 전문가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고등학생들이나 학생들한테 교육을 하거든요. 진로 교육이라든지. 그러면 이것도 캠핑 요리 전문가, 캠핑 요리 셰프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신종 직업으로 지금 교육부라든지 이게 이제 등재가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강의도 하고 있는데 그럼 캠핑 요리가 요리사, 캠핑 요리 전문가가 어떻게 시작됐냐? 라고 가끔씩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별거 없고요. 저는 이제 셰프, 조리사로 이제 활동을 하다가 가족들과 이제 캠핑을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해보니까 캠핑 요리를 뭐랄까 조금 더 쉽고 재밌게 만들 수 없을까? 라는 것들이 캠핑장에 가보니까 캠핑장 가서 보통 뭐 드시죠? 술! 네. 술 많이 먹습니다. 네. 바베큐, 삼겹살, 라면 등등 한정적으로 되게 먹을 게 없었어요. 제가 한 8년 전부터 캠핑을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때 되면 뭐 삼겹살, 라면 그 정도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워낙 돈만 있으면은 캠핑장 가서 캠핑 먹거리들이 되게 쉽게 많이 접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뒤에 이제 설명해 드리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캠핑 요리를 좀 더 쉽고 재밌게 맛있게 만들 수는 없을까라고 해가지고 그런 거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만들어 보고
가족들을 위해서 캠핑 요리를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하다 보니까 뭐 방송에서도 많이 좀 찾아주시고 그래가지고 어느새 뭐 캠핑 요리 전문가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뭐 감사한 일이죠. 근데 캠핑을 다니시면요, 이 캠퍼님들은 웬만한 분들은 다 캠핑 요리 전문가세요. 야외에서 요리하시는데 캠핑 다니시는 남자분들 대부분 보시면은 진짜 99%가 전문가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떻게 전문가가 되실 수가 있어요. 별거 없습니다. 예. 그러면 계속 이제 보시면은 되고요. 보통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캠핑 요리가 뭐예요? 캠핑 요리가 뭘까요? 자,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예. 캠핑 요리가 뭘까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네. 내가 생각하는 캠핑 요리. 야외 나가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다. 예. 편하게 먹을 수 있다. 그럼 내가 내일 캠핑을 가요. 그러면 캠핑 요리를 뭐 해 가지? 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해 가실 거예요? 뭐 해 가실 거예요? 고기 사 가져간다. 그 다음에 라면 사 가져간다. 네. 없으세요? 네. 소세지. 네. 등등등. 캠핑 요리라는 것은 되게 어렵게 생각을 하세요. 저희도 이제 캠핑 행사에 가시면요, 캠핑 요리 대회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캠핑 요리 대회에서 캠핑 요리를 뭘 하지? 라고 하시는 분들은 과연 뭘 할까요? 뭐 고기 굽고 바베큐 정도가 캠핑 요리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별거 없어요. 캠핑 요리라는 게. 캠핑 요리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야외에서 만드는 요리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뭐 집에서 먹는 밥상이 그대로 캠핑장 나가서 테이블에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캠핑 요리가 된다는 거죠. 보시면은 뭐 한식, 양식, 중식, 일식 등등등 여러 가지 음식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뭐든지 캠핑장, 야외에서 요리를 하면 그게 캠핑 요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캠핑 요리는 내가 야외에서 하는 어떤 요리를 망라하고 그런 요리가 다 캠핑 요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나가서 라면을 끓여 먹을 거야 라고 해도 그게 캠핑 요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보시면은 야외에서 만드는 요리. 예. 그럼 제가 이제 캠핑 요리 대회에 이제 갔는데 뭐 심사도 하고 그러는데 보시면은 캠핑 요리라고 해가지고 랍스타 해가지고 막 럭셔리하게 와인에다 막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근데 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저게 캠핑 요리가 될 수 있냐 라고 항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요리 대회에서. 그렇지만 캠핑 요리라는 것은 야외에서 뭐 소 한 마리 끌고 와가지고 소 한 마리 잡아도 그게 캠핑 요리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태국식, 뭐 인도식 뭐 상관없이 야외에서 어떠한 요리를 해도 야외에서 먹으면 그게 캠핑 요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엄마 아빠랑 이제 캠핑을 가야 되는데 엄마 우리 캠핑 가서 뭐 먹어? 뭐 먹지? 뭐 먹지? 또 마트에 가서 장을 봐야 돼요. 뭘 사지? 그런 거에 주부님들이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으세요. 네. 많이 받으시죠? 네. 별거 없어요. 마트 가서 내가 좋아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사시면 그게 캠핑 요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남들하고 같이 갈 때도 그렇지만 뭐 남들 보여주기 위해서 캠핑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 등등. 그래서 보통 이제 아이들이 캠핑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초등학생 애들이.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뭘까요? 라면을. 캠핑장 가면 라면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라는 것들이 많은 초등학생들이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렇듯이 뭐 캠핑 요리라는 것은 별거 없다. 야외에서 만드는 요리가 캠핑 요리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한 캠핑 요리를 하는데 만드는 사람도 먹는 사람도 어떻게 즐거움이 가득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제 보통 가족끼리 캠핑을 가시잖아요. 갔는데 엄마예요. 엄마인데 애들 둘에 아빠까지 하는데 캠핑장에서 그 뒤치다거리하고 캠핑 요리하는데 한 2시간 걸려. 밥상 차리는데. 그러면 어떻게? 누구는 죽어라 일하고
누구는 열심히 놀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면은 가족 캠핑이 안 된다는 거죠. 캠핑장에서는 캠핑이란 것은 힐링, 쉬러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만드는 사람도 재밌게, 먹는 사람도 즐겁게, 온 가족이 다 즐겁게 해야 되지. 그게 만약에 내가 힘들어졌어, 엄마가 힘들었어, 그러면 그 다음 주에는 캠핑 안 가요. 아 여보, 나 캠핑 싫어. 왜? 내가 힘드니까. 그렇기 때문에 캠핑을 가시면 아빠분들 특히 또 아이들도 많이 좀 시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 좀 이것 좀 도와줘 이렇게 나와서는 그렇게 하는 거야 해서 온 가족이 협업을 해가지고 즐겁게 음식을 만들고 즐겁게 음식을 드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좋은 경치도 중요하지만 너무 뭐랄까 캠핑 요리를 할 때 거기에 너무 신경을 쓰시면 내가 이게 즐거운 경치에 일을 하러 왔는지 그렇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렇겠지만 서로 스트레스 안 받게 아버님들도 많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캠핑 먹거리로는 보통 말씀하시는 게 아까 뭐였다 그랬죠? 술. 네. 한국 분들은 술 많이 드시죠. 네. 술 먹고 또 캠핑장에서 또 많이 싸우시는 분도 계시고 막 떠들어가지고 밤에 자야 되는데 막 고래고래 막 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술 취해가지고 하셔가지고 캠핑장에서 쫓겨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래서 아이들은 아이들 놀고, 왜냐 또 야외에서 술을 드시면은 또 내일 이제 캠핑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내가 소주 한 병밖에 못 먹어. 근데 야외에서 캠핑장에서 술 드시잖아요. 한 병 드시는 분이 주량이 한 3병까지 돼요. 왜냐 그게 이상하게 뭐랄까 공기도 좋고 야외에서 먹으니까 쉽게 이게 취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뭐 술 드시면 한번 시험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얼마 정도 주량이 더 늘어나는지, 그때 그 강사가 이랬는데 정말 그럴까? 라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내일 이제 캠핑을 가요. 아니면 뭐 일주일 후에 캠핑을 가면 캠핑을 가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해요. 아침, 점심, 저녁 있는데 어떤 거 먹지? 여기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이분은 다 이제 적어놨죠. 뭐 된장 한 통, 청양고추장, 주류, 소주 6 곱하기 2, 맥주 1리터 곱하기 한 묶음, 뭐 등등등 다 이렇게. 뭐 코펠 뭐 26일 저녁은 뭐 묵은지, 등뼈, 감자탕 뭐 이런 것들이 다 적어놓으셨어요. 이렇게 준비를 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꼼꼼하게 준비를 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보통 요즘 같은 경우는 캠핑 요리를 준비를 하시면은 일단은 첫 번째는 보통 저녁에, 아침에 이제 캠핑을 갔어요. 그러면 저녁에는 보통 바베큐라고 해가지고 고기를 다 구워 먹습니다. 다 구워 먹고, 기본적으로 저도 이제 캠핑을 초창기에 이제 갔는데 고기 굽고 막 이런 거 불 피우고 막 그러면 되게 귀찮죠.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우리 간단하게 먹을 거야. 고기 안 먹어. 뭐 그랬는데 가만히 앉아보니까 캠핑장 온 전체가 고기 냄새가 6시 정도 되면 다 불을 펴요. 네. 날씨가 더워도 불을 펴요. 네. 한여름에도 막 아주 고기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그 다음부터 항상 고기는 기본으로 가져가야 돼요. 안 가져가시면 안 돼요. 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막 고기 냄새가 진동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저녁에는 분명 고기를 먹어요. 대부분 다. 그리고 뭐 그 다음날 아침에는 뭐 라면 정도 가볍게 먹고 짐 싸가지고 오는 경우, 그 다음에 보통 보시면은 뭐 요즘에는 이제 순댓국집, 감자탕집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맛집 식당들, 거기서 뭐 2인분 정도 포장을 해와요. 포장을 해와가지고 그거 끓여가지고 이것저것 해서 같이 그렇게 먹거든요.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맛집에서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싸와서 먹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나쁘진 않아요. 또 이걸 또 준비하려면 양념통 준비해야 되죠. 뭐 그릇 식기 준비해야 돼. 정말 머리 아픈 일이거든요. 그래서 캠핑 준비물을 보통 이렇게 다 적어가지고 하는데 꼭 빠지는 게 있어요. 뭐 가니까 뭐 소금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등등. 네. 그래서 꼼꼼하신 분들은 다 그 전날 조금씩 가지고 어떤 걸 해 먹을까. 심지어는 조금 더 깔끔하게 하시려면은 뭐 상추 같은 것도 다 씻어가지고 아예 비닐팩에 넣어가지고 거기서 딱 먹게 하는 거죠. 뭐 가면은 뭐 상추 또 씻어야죠. 뭐 파절이 하는데 파 또 쓸어야지 막 이래버리면은 한 시간
저녁 준비할 게 한 2시간, 3시간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전날 미리미리 딱딱 준비해놓고 빨리 해먹고 빨리 그 시간을 보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간단하게 요즘은 많이 그렇게 드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보통 이제 마트에 가시면은 이게 이제 저희 와이프하고 저희 아들, 저희 딸 이런 식으로 가서 캠핑 가기 전날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놔요. 뭐 먹지 뭐 먹지. 근데 마트 가시면은 또 캠핑장 가면 먹고 싶은 게 또 왜 이렇게 많아요 또, 그죠?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사시게 돼요. 생각보다 많이 사시게 되는데 막상 캠핑장 가시면은 많이 남아. 한 반 정도가 남아요.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스박스가 있어요. 이따 보여드릴 건데 아이스박스 있으면 그 아이스박스에 보통 분들이 먹으시면은 반 정도 남겨가지고 또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마트에서 캠핑 먹거리를 사실 때는 조금 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반 정도 줄여가지고 사시는 게 오히려 더 이득이실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캠핑 가면 꼭 가져가야 하는 국민 캠핑 먹거리라고 해서 삼겹살하고 라면이 있어요. 네, 꼭 가지고 가시죠. 네, 그래서 삼겹살 라면,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소세지, 그 다음에 캠핑장 가서 또 드시는 거 뭐 있을까요? 뭐 있을까요? 네. 술, 뭐 과자 등등 이제 많이 있어요. 네. 뭐 골뱅이에서 보통 이제 골뱅이라든지 뭐 깡통류의 캔 같은 경우는 기본으로 어느 정도 가지고 가시는 거에서 비상용으로. 그래서 뭘 하겠다. 그러면 캠핑 요리 뭐 있어요? 뭐 맛있는 거 없을까요? 그러면 요즘은 뭐 되게 거기서 이제 쫄면을 만든다고 쫄면을 만들어서 막 그러지 마시고 요즘 오뚜기에서 쫄면 나오죠. 라면 쫄면에다 플러스 골뱅이 캔 2개 가져가시는 거예요. 가져와서 쫄면을 삶은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골뱅이 캔을 잘라가지고 쫄면에다 넣고 나는 조금 물회처럼 먹을 수 없을까? 그러면 냉면 육수 있죠. 냉동으로 된 거 한 봉을 거의 다 부으신 다음에 오이하고 뭐 야채 같은 거 넣으시면은 쫄면 어떻게? 물냉이 되는 거예요. 물냉 쫄면에 플러스 골뱅이가 들어가니까 약간 물회 스타일로.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캠핑 요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쉽게 만드시라는 거죠. 뭐 거기 이제 골뱅이 무침을 만드는데 골뱅이 고춧가루 집어넣고 고추장 집어넣고 뭐 하다못해 뭐 미향 뭐 이런 거 다 집어넣고 언제 그렇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즘에는 음식 식자재가 되게 좋게 나와요. 골뱅이 양념장 마트 가면 다 팔리죠. 그렇기 때문에 보다 조금 더 쉽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캠핑철은 지금부터죠. 돼지고기 가격이 이제 조금씩 더 올라가게 돼요. 네.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캠핑 요리의 특징. 캠핑 요리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캠핑 요리의 특징. 빨리 한다. 네. 제가 이따가 제가 선물을 드리려고 네? 대답 잘 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캠핑 테이블을 2개 가져왔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선물 드릴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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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요건 이제 선물 드릴 거고요. 보통 이제 캠핑 요리의 특징은 일단은 빨리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특징이 없을까요? 간단하게. 네. 간단하게. 네. 자, 보통 보시면은 캠핑 요리 같은 경우는 빠르게 만들어야 돼요. 네. 빠르게 만들어서 빨리 먹고 놀아야죠. 그죠? 그 다음에 즉흥적이고 창의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오늘 뭐 먹지? 뭐 먹지? 라고 하면 밥이 남았어요. 밥이 남았어요. 아까 제가 골뱅이 있죠? 골뱅이가 있어요. 그러면 골뱅이를 또 막 쓸어가지고 밥에다 어떻게? 밥을 볶아가지고 골뱅이 죽을 또 만들 수도 있어요. 등등, 남은 것들, 예, 등등. 그래서 즉흥적이며 창의적이고 또 캠핑에 따른 특별한 도구를 사용한다라고 해가지고 집에 있는 가스레인지 큰 거 가지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캠핑에 특화된 그런 캠핑 요리 도구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면 또 맛이 조금 더 틀려지기 때문에요. 예, 볼게요. 그러니까 다양한 캠핑 요리 도구가 있어요. 도구가 있는데 보통 캠핑장 가시면 어떻게? 불놀이를 하는 거예요. 불놀이. 예. 불 피우러 가죠. 캠핑장 모닥불 펴놓고 막 하시는데 제 아시는 지인은 캠핑은 왜 가시냐 하면 불놀이 때문에 가시는 거예요. 그분은 그냥 앉아가지고 장작불 해가지고 불 피우는 게 너무 좋으신 거예요. 너무 좋으시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한 밤새 그러고 혼자 앉아있어. 예. 예.
정말로. 그래서 그런 낭만이 있고 그 불 앞에서 있으시면 뭔가 또 틀려져요. 예. 그래서 있는데 보통 이렇게 화롯대가 있고요. 예, 화롯대가 있고 보시면은 이 화롯대에다 요거는 뭘까요? 주물 냄비 철이에요. 철. 예. 그래가지고 주철이라 해가지고 요 안에서 뚜껑을 닫아 놓으면은 오븐 역할도 하고 요 안에서 빵도 구울 수 있고 뭐 닭도 그냥 다 훈제로 구워서 드실 수 있는 그런 냄비고요. 보통 이건 투버너 테이블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다 가스 놓고 보통 이런 류의 버너 테이블과 함께 네, 사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또 꼬치. 네, 꼬치 다 꽂아가지고 위에다 얹어가지고 구워 드시잖아요. 뭐 이런 류의 요리 도구들이 있고, 예. 보시면은 이게 더치 오븐이라고 해요. 더치 오븐. 더치 오븐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철이거든요. 이 자체가. 그래서 끓여주고 뚜껑을 닫아놓고 뚜껑 닫아놓고 여기다 어떻게 위에다 장작이라든지 재라든지 숯불을 위에다 얹어놓으면 위에도 열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빵도 구워지고 닭도 한 마리랑 이렇게 하면 쭉 기름기 쫙 빠지겠죠. 그래서 오븐 역할을 하는 그런 더치 오븐. 예, 요건 삼겹살이죠. 예, 맛있겠죠. 예. 그래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캠핑에서 캠핑 요리 또는 캠핑장 가서 재밌잖아요. 그죠? 이거는 집에서 일반적으로 해 드실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런 류를 이렇게 즐기시는 것도 재밌어요. 네. 어떻게 보면 캠핑은 놀이. 그리고 캠핑의 가장 중요한 것은 먹으러 가는 거예요. 네. 먹으러. 그래서 캠핑 많이 나는 취미가 캠핑이야. 우리 집은 여가가 캠핑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딴 거 없어요. 그냥 사회 디륵디륵 막 찌시는 거밖에 없어요. 그냥 캠핑장에서 먹고 놀고. 네. 나는 등산이야. 뭐 어디 가면 그래도 힘들잖아요. 근데 캠핑은 딱 그 텐트 설치하는 거 요런 게 조금 더 힘들지 그거 말고는 하루 종일 주무셔도 되고 그죠? 예. 그래서 먹는 게 대부분 80%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롯지 팬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철로 만든 후라이팬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스테이크라든지 삼겹살이라든지 스파게티, 뭐 토스트 이런 식으로 이제 구워 드시면은 맛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류의 냄비, 예. 프라이팬을 하나 사시면 그 프라이팬 조리 용구에 따라서 캠핑 가서 뭐 해 먹지? 나는 거기에 맞게끔 또 재료를 사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캠핑을 할 때 캠핑 가서 캠핑 요리를 뭐 해 먹지 하시는 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캠핑 장비가 뭐지? 그 장비를 이용해서 어떤 요리를 해 먹어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또 답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소세지도 구워 드시고, 그죠? 꼬치도 구워 드시고요. 보시면 또 이렇게 캠핑 하시는 분들은 이게 이 캠핑 테이블에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화구가 있어요. 네. 얘들이 투버너 테이블이라고 해가지고 있고, 나는 이제 캠핑장 가면 화력이 세야 되잖아요. 화력이 난 너무 센 걸 좋아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떤 거? LPG 가스통이죠. 이게 해바라기 버너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가스통이 판매가 돼요. 네, 그래서 LPG 놓는 데 가서 넣으시면 되고요. 뭐 이런 거는 LPG 통은 보통 싼 거는 뭐 한 이렇게 합해서 한 7, 8만 원 정도 보시면 되고요. 해놓고 화력이 확 좋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보통 이렇게 테이블 위에다 앉아놓고 앉으셔가지고 캠핑 요리 하시면서 이렇게 즐기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캠핑에 가시면 계란 꼭 가져가야 돼. 계란 어떻게 가져가요? 이런 계란 케이스도 있어요. 네. 계란을 넣는 케이스 이런 거는 1,000원에서 2,000~3,000원까지 비싼 거는. 그래서 계란까지 이렇게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 캠핑 장비들이 있구나. 처음에는 캠핑 안 하시는 분들은 저게 뭐지? 몰라요. 근데 누가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네. 저도 누가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양념통들, 그죠? 네. 네. 어머니들 보시면 여기다 뭘 가져가세요? 고춧가루, 간장, 참기름, 설탕 등등등 다 조금씩 가져가셔가지고 요 안에 넣고 하시는데, 우리 집은 뭐 캠핑 1년에 2번 가는데 그런 것까지 사야 돼? 라고 하시면 어떻게? 아이들 약병 있죠, 약통. 뭐 이런 거 가지고 하다못해 린스, 샴푸, 주방세제, 마요네즈, 식용유 이런 식으로 가져가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편리하게
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또 설거지를 해요. 캠핑장 가면. 근데 설거지를 하는데 또 이거 모르시는 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설거지 가방이에요. 설거지 가방. 설거지 가방은 어떻게? 이거 꼭 있으셔야 돼요. 꼭. 왜 있을까요? 네. 설거지하러 가셔야 되니까. 어디다 들고 가. 그래서 저도 이제 캠핑 전문점에 그 캠핑 용품 업체에서도 제가 일을 좀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캠핑 하시는 분들이 뭐 구매를 하러 오셔. 그러면 꼭 필요한 거. 설거지 가방. 그죠? 설거지 가방 꼭 있으셔야 돼요. 다른 건 없으셔도 되는데 설거지 가방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해서 밥 먹고 다 이게 남자분들 가서 설거지 다 해가지고 오시죠. 네. 그래서 남성분들이 다 설거지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예. 어머님들 하지 마세요. 네. 네. 그러면 나 캠핑 안 갈 거야 막 그러게 으름장을 놓으시면 남자분들이 다 하게 돼 있어요.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요건 뭘까요? 네. 요거 아시는 분? 그릇 말리는 거? 생선 말리는 거. 캠핑은 여기. 네네. 보통 저도 처음에 캠핑을 할 때 먼저 이제 캠핑을 하시거나 시작을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알려드리는 거는 먼저 무작정 뭐 텐트 사고 뭐 사지 말아라. 일단은 캠핑장을 한번 그냥 놀러 가시는 거예요. 구경하러. 캠핑 안 해도 구경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캠핑을 하는지 어떤 텐트를 쓰는지 한번 쓱 보세요. 보신 다음에 하면 머릿속에 어느 정도 와요. 우리는 어떤 스타일로 해야지. 근데 무조건 뭐 텐트 먼저 사고 막 그러시면은 나중에 또 바꾸게 돼요. 돈이 더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잘 아시는 분 있으면은 같이 옆에서 도와달라고 그러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얘는 뭐예요? 보통 생선 말리는 거, 그죠? 생선 말리는 건데 그릇을 식기를 설거지한 다음에 여기다 넣고 말리는 거예요. 요 윗칸에는 뭐 수저라든지 이런 거 넣고 아니면 저 같은 경우 여기다 뭐 선글라스도 집어넣고 지갑도 넣어놓고 뭐 자동차 키도 넣어놓고 이런 거 보관할 때 그러니까 캠핑장 가면 어디다 놨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다 위에다 올려놔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식기 건조기도 꼭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거는 뭐 15,000원, 10,000원. 아까 가방도 한 10,000원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별거 아니지만 아셔야지 가서 캠핑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러 가지, 그죠?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캠핑을 하시는데 앉으셔 있으면 각각의 사이트마다 이런 게 하나씩 다 달려있어. 그죠? 달려있죠. 네. 그래서 그릇을 말리는 거 꼭 필요하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식기, 건조기, 그 다음에 설거지 가방. 자, 그러면 이제 다양한 캠핑 요리 중에서 어떻게 캠핑은 불놀이다 라고 해가지고 저도 초창기에 텐트를 사거나 이런 매장을 막 찾아가 봤어요. 근데 그 매장 사장님이 캠핑은 불놀이야 그래가지고 저 앉혀놓더니 화롯대에서 한참 불 얘기밖에 안 해주시더라고. 텐트 팔 생각은 안 하시고 왜 불놀이야 라고 그분이 이야기하셨는지 저도 이제 캠핑을 가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데 보통의 이제 캠핑에서 제일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불 피우는 거, 그죠? 불을 또 이제 뭐 참나무라든지 불을 피우시는데 요즘은 보통 토치 있죠? 토치 가지고 넣으시면은 불이 금방 펴져요. 네, 펴지는데 뭐 또 재밌는 방법 없을까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TV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요런 나초치, 뭐 포테이토 칩,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집어넣으면은 어떻게 해요? 금방 불쏘시개가 돼가지고 금방 불이 붙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하시면 재밌잖아요. 네. 그래서 캠핑장에서 제가 이제 막 이제 캠핑 요리도 하고 뭐 즐기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네. 캠핑장에서는 반드시 어떻게 새 옷, 새 신발, 아끼고 좋은 옷과 신발을 신지 말자. 캠핑장 가시면 그냥 대충 입고 가세요. 네. 하시는데 이제 그래도 캠핑 가는데 막 등산복 막 이쁜 거 입고 뭐 신발 새 거 하나 샀어 막 어디 어차피 놀러 가는 거잖아요, 그죠? 하는데
왜 캠핑장에서 반드시 새 신발 아끼고 좋은 옷과 신발을 신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자, 보통 이렇게 저녁에 불놀이를 하세요. 네. 불놀이를 하는데 불 피워놓고 막 수다 떨고 막 하는데 자, 그 전에 요즘에 추워요. 캠핑장 가는데 춥잖아요. 추우면은 그 불놀이를 할 때 숯이 있죠. 숯을 위와 같이 이렇게 보시면 호일에다 조금 한두 개씩 싸가지고 의자 밑에다 의자 바닥에다 이렇게 놔두면 거기 열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궁뎅이가 뜨끈뜨끈해져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일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요것도 한번 날씨 추우시면은 한번 해보세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뜨끈해가지고 여성분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남성분들이 여보 추워요. 누가 추워요. 막 그러면 걱정하지 마. 기다려. 아주 딱 호일 딱 해가지고 맥가이버처럼 가지고 숯 넣어가지고 밑에다 딱 해줘봐요. 여보 이런 것도 알아? 그러면 100점. 그냥. 근데 너무 과하게 하시면 어떻게? 타요. 그래서 과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성분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별거 아니지만 이런 거 하나하나가 캠핑이 주는 재미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불놀이를 하시는데 그죠? 여러 가지 이제 불놀이를 하시는데 자 보시면은 불에 지금 잠바가 지금 다 탔죠. 요거는 저희 딸이고 요거는 저희 와이프예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다 나도 모르는 애 불똥이 튀어가지고 잠바 금방 나가요. 뭐 50만원, 60만원짜리 막 나와가지고 AS 또 백화점 가서 AS 보내고 막 그런 적도 몇 번 있거든요. 그래서 캠핑장에 가서 불놀이를 하실 때 저녁 때 특히 하실 때는 나도 모르게 불똥이 튄다. 그러므로 좋은 옷은 입지 말자. 이해되셨죠? 네. 저도 막 있는데 이게 저인데 뭐 조끼 같은 거 있는데 막 이렇게 배에도 막 빵꾸 나고 지금 여기 보시면 어깨에도 빵꾸 났죠. 네. 이런 식으로 불똥이 튀어요. 나도 모르게. 그리고 뭐 캠핑장에 불놀이를 하실 때는 참나무라든지 이런 거는 막 팍팍 안 튀는데 나무 또 꺾어 오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물이 팍팍 칠 수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이런 거 이제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신발도 이렇게 보시면 나갔죠. 여기. 그죠? 새 신발인데. 이런 건 AS도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신발도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캠핑 요리가 가진 매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캠핑 요리의 매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레시피가 없는 거 더 크게 적극적으로 창조적. 예. 레시피가 없다. 또 다음 분 없으실까요? 즉흥 요리. 예. 즉흥 요리. 또 없으실까요? 캠핑 요리의 매력. 함께 먹는 거. 예. 좋습니다. 예. 가장 기억에 남는 캠핑 요리는 무엇일까요, 그럼? 내가 이제 캠핑 요리, 뭐 기억에 남는 거. 캠핑장 하니까 뭐가 맛있더라, 뭐가 어떻더라, 뭐 등등? 없으시죠? 예. 고구마 구워 먹는 거. 애들이 되게 좋아해요. 마시멜로 같은 거 이렇게 구워서 드시는 것도 좋아하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캠핑 요리의 기억이 남는 거는 내 가족하고 같은 추억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그런 즐거움이죠. 근데 아이들이 나는 캠핑을 갔는데 초등학생까지는 6학년까지 그나마 가요. 중학교 되면은 캠핑을 못 가요. 이제 애들이 커서 학교 숙제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엄마 나 캠핑 안 가. 뭐 친구 만나러 가. 그래서 보통의 우리나라 대한민국 가족들 보시면요. 아이들이 중학교 정도 가면은 이제 엄마 아빠 따로 캠핑을 간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전에 물론 중학교 이상의 어린 자녀분들도 같이 따라다니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근데 또 부모 입장에서 우리 애들 2박 3일 동안 캠핑장 데려갔는데 걔 친구들은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내가 잘하는 짓인지 그럴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또 남편분들이 캠핑을 너무 좋아하면 솔캠으로 가요. 이제 호레비 캠핑이라고 해가지고 남자분들 왜냐
엄마는 애들 또 공부시켜야 되잖아요. 못 가. 그러면 솔캠프로 해가지고 호래비들만 한 몇 팀 모여있어 또 저쪽에. 그렇게 이제 캠핑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초등학생이다 라고 하면은 최대한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 캠핑 갈 수 있는 시기가 있거든요. 부지런히 다니세요. 네. 그리고 중학교 넘어지면은 이제 의견을 야 어디 캠핑 좀 갈래? 안 가? 뭐 친구랑 약속 있어? 안 갈 거야? 하시는 분도 이제 야 거기 가면은 아빠가 엄마가 뭘 사줄게 라고 하면은 그때서야 이제 한두 번 따라오죠. 그러니까 거래가 이제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어렸을 때 부지런히 애들 데리고 캠핑을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게 시기가 있어요. 캠핑도 가족 캠핑은요. 그래서 캠핑 요리의 핵심은요, 손쉽게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요리를 하셔야 돼요. 예, 캠핑장 가셔서 예, 막 너저분하게 막 진수성찬도 좋지만 손이 많이 가면은 어머니도 힘드시잖아요. 만드시는 힘드니까 좋은 자리에서 즉석으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 가족 모두 또 입맛이 어우러지는 것들. 예. 아빠가 좋아한다고 아빠 거만 따로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애들이 안 좋아하고 안 먹으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 중요하고요. 요즘에는 이제 캠핑 요리의 트렌드가 뭐냐라고 하시는데, 자, 캠핑 요리의 트렌드 모디슈머라고 해가지고 보통 이게 합성어예요. 합성어인데 소비자의 취향에 맞게끔 이렇게 뭐랄까 바꿔놓는 거죠. 모디슈머, 캠핑 트렌드 모디슈머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뭘까라고 하시면은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 모디슈머가 이제 나오기 전에는 옛날에 한 몇 년 전에 MBC 아빠 어디가에 짜파구리라고 해가지고 짜파게티와 너구리 라면의 조화가 있어. 그럼 어떤 맛이 나올까? 와 대단해.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음식을 섞어 놓는 거예요. 섞어 놨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도 쫄면에다 그다음에 골뱅이 통조림을 섞어가지고 냉면 육수 섞으면 또 다른 요리가 나온다. 그런 개념의 모디슈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편의점에서도 많이 나와 있어요. 편의점에서 뭐 짜파게티 맛있게 먹는 법, 뭐 어묵을 골라가지고 섞어서 어떻게 먹으세요 라는 것들이 많이 트렌드화 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사리곰탕 만둣국에서 샤오롱하고 사리곰탕면을 같이 넣어서 만들어 먹으면은 또 새로운 맛이 나온다 라는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크게 어렵지 않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순대를 한 3,000원치 사왔어요. 3,000원치 사왔는데 반이 남겼어. 근데 조금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사리곰탕면이 있어요. 그거 같이 넣어가지고 끓여서 먹으면은 순대국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지만 모디슈머. 그래서 캠핑장에서 그런 재미가 어떻게 보면 트렌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만든 요리 중에서 보시면 이게 골뱅이 강된장이라고 있어요. 골뱅이 강된장인데 별거 없어요. 강된장을 하실 때는 보통 뭘로 하죠? 식당에 가시면 어떤 우렁쌈밥 막 해가지고 막 나오죠. 근데 우렁을 막 쉽게 막 할 수 있는 그 식재는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는 골뱅이를 가지고 착착착착착 썰어가지고 이렇게 우렁 야채 집어넣고 뭐 고추장 한 수저, 된장 한 수저 등등 해가지고 넣어서 골뱅이 간 된장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요리를 하셔도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캠핑 요리 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이게 되게 빨리빨리 진행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보통 2시간 꽉 채우는데 1시간 내에 빨리 진행하고 또 두 번째 시간에는 제가 동영상 뭐 보여드리면서 질문 받고 제가 일찍 끝내드리려고요. 늦게 끝내드리니까 싫어하시더라고요. 번데기 계란찜. 이제 술안주로 번데기 많이 드시잖아요. 캠핑장 가서. 일반에서 계란찜에다 번데기를 같이 넣어가지고 넣으시면 그 국물도 좋고 뭐 영양성분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어떻게 번데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번데기 계란찜을 한번 만들어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삼각김밥 김치볶음밥라고 해가지고 나 김치볶음밥 만들고 싶은데 뭐 좋은 방법 없을까? 걱정하지 마. 참치볶음밥 뭐 제육볶음밥 뭐 많이 팔잖아요. 그죠? 그거를 뭐 2개, 3개 사오셔가지고 김치 약간
쓸어가지고 볶음밥 만드시는 거예요. 그 삼각김밥을 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쉽게 볶음밥이 나온다는 거죠.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캠핑 요리 잘 하시는 것들. 즉흥적으로 빨리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 뭐 볶음밥 해야 되는데 뭐 집에서 하듯이 뭐 쓸고 막 쓰다 보면 한 시간 뭐 후딱 가죠. 그래가지고 맛을 낸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즉석에서 금방 하실 때는 그런 재료들, 참치의 삼각김밥, 뭐 등등 몇 가지 또 믹스하면 맛이 또 틀려져요. 그래서 참기름 딱 뿌려놓고 막 볶아보세요. 거기다 김치 잘게 썰어가지고 집어넣으시면 근사한 캠핑 요리가 나온다. 어렵지 않죠? 네. 그럼 뭐냐면 요거는 제가 이제 육포 미역국. 요거는 대부분 육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술안주로 이제 많이 먹잖아요. 저녁에 술안주로 먹는데 어떻게 남았어 육포가. 근데 미역이 있네. 미역국 시원하게 끓여야지. 그래서 또 소고기를 넣으셔야 된대. 꼭 소고기. 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러면 육포가 있다. 그래서 육포를 같이 넣으면은 육포가 어떻게 불어요. 육포도 뭐예요? 돼지고기예요? 소고기잖아요. 그래서 소고기에 넣고 이 안에 보면은 가진 양념들이 있겠죠. 네, 성분들이 글루타민산부터 해가지고 맛있는 성분들이 우리 입맛에 쫙쫙 붙는 성분들이 쫙 퍼져가지고 어떻게 맛있는 미역국이 된다는 거죠. 이런 육포 미역국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캠핑 요리 즉흥적이고 창의적이고 빨리 해야 되고 재료를 어떻게 캠핑 막 하는데 소고기가 없어. 근데 미역국 먹고 싶어. 여보 미역국 먹어야 돼. 소고기가 꼭 들어가야 돼. 또 저기 산속에 갔는데 시내 와서 사올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런 개념으로 빨리빨리 재밌게 하는 것도 재밌어요. 캠핑 요리라는 게. 그리고 묵은지 닭백숙. 네.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닭백숙을 끓이실 때 어떻게 끓이세요? 그 안에다 삶 집어넣고 마늘 집어넣고 생강 조금 집어넣고 찹쌀 집어넣고 등등등 막 하시잖아요. 요것도 제가 이따 방송 한번 보여드릴 건데 거기 나온 건데 이제는 묵은지 있죠 집에 묵은지 있으면 한 4등분으로 자르세요. 그 다음에 물에 한번 식혀주세요. 쫙 식혀주신 다음에 여기 보면 닭의 뱃속에다 게를 집어넣어요. 집어넣은 다음에 뭐 마늘 한 5개 생강 조그만 거 하나 그래가지고 푹 끓여보세요. 끓여보면은 맛이 정말 시원하고 좋아요. 입에 짝짝 붙는 그런 요리. 집에서도 해 드셔도 되고 밥 말아 드셔도 뭐랄까 김치가 주는 그런 개운함이 다 그 닭의 그런 냄새라든지 잡냄새라든지 이런 거 다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묵은지 닭백숙 크게 어렵진 않고 맛있게 드실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걸 싹 꺼내가지고 묵은지를 잘라서 닭 그 살하고 같이 그래가지고 젓가락에 탁 해가지고 쌈 싸듯이 드셔보세요. 그러면 이제 소주 한 2~3병은 금방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니지만 캠핑 요리다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캠핑 가신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는 그 주부님도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또 캠핑장을 가시면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요. 일단은 2박 3일 간다 그러면 캠핑장 비용이 일단은 보통 4만 원 하루에 보통 가격이 그러면 8만 원이죠. 장을 본다, 뭐 먹거리 뭐 이래저래 하면은 보통 뭐 조금 샀는데 우리 얼마 안 먹어 하시는 분들 10만 원은 기본으로 나와요. 그래서 하시다 보면 보통 20만 원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캠핑장 갔다가 오는 길에 또 야, 그래도 맛집을 한번 가야지 또 가서 외식 한번 하시면은 진짜 한 3~40만 원은 캠핑 한번 가는데 기본이 들어요. 그러면 저는 3~40만 원 들으면은 캠핑 안 가요. 리조트나 뭐 그런 데 가지 굳이 그렇게 돈 많이 들면서 텐트 쳐가면서 땀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안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캠핑장 가서 먹고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간단하게 요렇게 조금 더 색다르게 하시면서 돈도 절약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진짜 어떤 분들은 진짜 많이 드시는 분은 한 먹거리만 30만 원치 사가시더라고요. 근데 뭐 술 좋아하시는 분 술 뭐 피처 한 2개만 사도 한 7~8만 원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하게 비용도 가계부 딱 하시면서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무리하게 또 캠핑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냉만둣국이에요. 그래서 여름철에 만두 딱 삶아놨어요. 그죠? 삶은 만두가 있으면은 냉면 육수 있죠. 냉면 육수를 딱 사가지고
그걸 막 풀어준 다음에 그 안에다 어떻게 삶은 만두를 푹 집어넣고 그다음에 시원하게 뭐 오이라든지 뭐 등등 김치 조금 썰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드시면은 삶은 만두가 이렇게 뜨끈하죠. 그리고 국물이 시원하죠. 이런 개념. 작고 시원하게. 예. 별거 아니지만 이런 것들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맨날 선생님들이 막 물어봐요. 학생들한테. 너 어제 뭐 했어? 그러면 선생님 어쩌고저쩌고. 근데 저는요 캠핑 갔는데요 우리 엄마가요 냉만두국 해줬어요. 되게 맛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애들 되게 많이 자랑해요. 친구들한테도. 그러니까 별거 아니지만 조금 더 특별하고 재밌는 음식을 하시는 것도 캠핑에 대한 즐거움을 드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10분간 쉬었다가 캠핑 요리를 잘 하려면 그래서 이거 강의를 마무리 짓고 동영상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수요일날 여기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겠습니다. 165ppm까지 오르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캠핑하면 빠질 수 없는 게 아직 남았습니다. 아직 안 나온 게 있죠? 캠핑했는데 아직까지 안 나온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이거 빠질 수 없는 거. 캠핑하면 캠핑 푸드, 캠핑 요리. 자, 캠핑의 백미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일상이 치이고 지친 사람들의 로망 캠핑. 아우 보기만 해도 좋다. 하지만 뭐니뭐니 해도 캠핑의 가장 큰 즐거움은 바로 음식 아니겠습니까? 이야 햄버거, 과일, 난 뭐든지 좋아요. 안녕하세요. 요리조리 도선생입니다. 오늘은 묵은지 닭백숙하고 삼겹살 파절이 구이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캠핑 요리 경력 10년 캠핑 요리 대회 주최자 돌콩이 이현우 씨. 방송과 온라인을 넘나들며 캠핑 요리 전문 크리에이터답게 그간 선보인 캠핑 요리만 무려 100가지 이상. 자 먼저 묵은지 닭백숙인데요. 닭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요. 마늘 10개 정도 안에다 이렇게 집어넣으세요. 생강도 닭고기 잡냄새를 없애기 때문에 생강 집어 드시고, 보시면 묵은지를 미리 씻어 왔어요. 그 묵은지 씻어 온 거를 잘 접으셔가지고 맨 나중에 이제 보글보글 팔팔 끓여주기만 하면 끝! 와, 세 가지만 넣고 끓이면 끝이라고요? 너무 쉬운데. 저거 가스레인지 아니에요? 가스 없나? 불이 안 보여요. 보시면은 이렇게 눈으로 구별이 안 되니까 어린애들, 아이들이 할 때는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자세히 보세요. 아지랑이 보이시죠? 보이긴 보이는데 희미하게. 저는 안 켜진 거 계속 저러고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캠핑장에서 요리하다 보면 이 기름 있는 요리라든지 뭐 할 때 갑자기 뭐 기름이 팍 튀거나 물이 뭐 팍 튀어서 화상 입은 적도 많이 있어요. 네. 항상 조심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간 캠핑 요리 전문가로 활약하며 불 때문에 크고 작은 부상도 있다 보니 그래서 캠핑을 하시잖아요.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뭐 내일도 하시는데 서두르지 마시고 항상. 넣어둔 채로 보관, 부탄가스 뚜껑을 연 채로 보관, 그리고 화기, 불 옆에 두는 건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진짜로 저 특히 불 옆에 가스 드는 거 정말 위험합니다. 가스레인지 화구보다 더 큰 불판을 사용하는 것도 부탄가스를 가열시켜 폭발의 원인이 된다는 것. 버릴 때도 다 절차가 있습니다. 구멍을 내서 잔여가스를 몽땅 배출해야 폭발의 가능성을 미연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야 고기를 구우시네. 하지만 여전히 사고의 위험은 남아있습니다. 아이고, 방금 불이 팔까지 확 올라왔어요. 맞아요. 고기 굽다가 저런 게 많거든요. 연기랑 불이랑 갑자기 확 올라오는 거. 맞습니다. 바람을 아무리 노련한 고수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요새는 소화기도 휴대용으로 나오니까 불 옆에 아예 두고 있으면 되겠네. 습관처럼 이렇게 놔두게 되더라고요. 위험한 걸 아니까요.
네. 지금 10년 넘게 캠핑하셨잖아요. 네네. 근데도 위험한 순간이 있나요? 그럼요. 요게 순간순간마다 안 위험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하셔야 돼요. 10년을 했다고 하더라도 요 화재와 사고는 한순간이거든요. 캠핑 요리 전문가의 안전 팁 배워볼까요? 숯불로 요리를 할 때는 반드시 밖에서, 텐트 안에서 취사 시 화재나 중독의 원인이 될 수 있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꺼진 숯불도 다시 보자. 다 꺼진 것처럼 보여도 불씨가 남아있을 수 있으니 불에 넣어 확실히 꺼주는 것이 좋답니다. 자, 이렇게 안전 또 안전을 기울이다 보니 어느덧 묵은지 닭백숙 완성! 꼭 해서 드시길 바래요. 성능과는 달라요. 여러분도 안전 수칙 지키고 캠핑장에서 맛있고 건강하게 요리하세요. 야, 10년 하시고 지금 고기를 좀 태우셨는데. 예, 근데 이제 캠핑 요리를 보다 보니까 진짜 네. 먹고 싶네요. 아우, 진짜 배고파진다. 저 느낌 있잖아요. 우리 모두 알잖아요. 그 숯 탁 펴놓고 그 위에 그릴 놓은 다음에 목살, 삼겹살 뭐 이런 거 쫙 구워서 자른 다음에 입에 탁 넣었을 때 그 행복해. 살짝 그을린 냄새 나는 어. 그 맛. 야, 근데 이걸 안전하게 먹으면 얼마나 더 맛있냐고요.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안전하게 먹어야죠. 맞습니다. 아니 근데 맛있는 요리를 위해서 가장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뭐가 필요할까요? 아까 셰프도 맞지만 당연히 요리 솜씨.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정말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요리 솜씨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요리 솜씨를 펼치게 만들 수 있는 신선한 재료 되겠습니다. 특히나 캠핑장에서는 재료 보관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요즘 같은 여름철에는 재료 보관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아이스박스에다 어떻게 보관하시냐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맛을 더하는 건가요? 다음은 리얼 직화구이! 와우, 근데 이거 왜 보여주는 거예요? 축구 따지면서. 캠핑 때 포기하기 쉬운 게 바로 위생이죠. 캠핑장을 찾은 손님의 식재료 상태를 기습 점검했습니다. 꺼내놓은 짐을 보니 식재료를 나무 밑에 두셨네요. 그러네. 먹고 놀고 하다 보니 먹다가 그대로 놓고 자리를 비운 테이블부터 방치된 냉동식품까지 이런 음식 먹어도 괜찮으셨나요? 그러면 모두 아이스박스에 보관하셔야 돼요. 네, 아이스박스에 넣더라도 아이스박스에 얼음이 있나 차가운가를 확인하고 넣으셔야 돼요. 이게 따뜻한 아이스박스는 굉장히 따뜻합니다. 그렇죠. 네. 아, 정말 길 따라 바람 따라 떠나고 싶다. 너무 좋죠. 네? 길 따라 바람 따라 이 떠나고 싶은 캠핑족들의 로망 바로 캠핑카. 여기서 이제 보통 요즘에 캠핑카 많이 구매를 하시거든요. 요거 한번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캠핑카가 운전할 때 얼마나 위험한지 상식적으로 한번 요거 보고 제가 또 강의해 드릴게요. 우리 가족의 방이 되어주는 이것, 그리고 마음에 드는 곳에 멈춰서면 그곳이 어디가 됐든 내 집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곳이 있습니다. 필요할 때에만 자동차에 연결해 이용하는 카라반인데요. 남자들의 로망, 아빠들의 로망이기도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다양한 사고 유형 가운데 특히 카라반 사고에서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요. 성우 씨, 이 카라반들의 공통점 뭔지 아시겠습니까? 크다, 갖고 싶다, 뭐. 그건 뭐 너와 나의 공통점? 이 답이 뭐예요? 힌트 좀 줘요. 요 장면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Your world, it's a mess. 물고기가 열심히 헤엄을 치지 않습니까? It's better than anything. 근데요? 이걸 보고도 떠오르지 않아요? 뭐요? 아, 저는 계좌는 뭐야. 니모요. 예. 정답은 스웨이 현상입니다. 피시 테일 현상이라고도 하죠. 견인 차량 뒤에 위치한 카라반이 물고기 꼬리처럼 왔다 갔다 흔들리는 현상을 일컫는 건데요. 한 번 흔들리기 시작한 카라반은 걷잡을 수 없고요. 그렇게 흔들리다가 견인 차량과의 연결이 풀리거나 차량 카라반이 모두 전복되는 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야, 큰 사고다. 카라반이 흔들리는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데요. 바로 무게중심입니다. 무게중심에 따라 흔들림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자동차와 연결된 카라반 모형을 준비해봤습니다. 카라반 중심과 앞부분에 짐이 실려있을 경우엔 손으로 툭 쳐도 제자리로 금방 돌아오는데요. 정 가운데에 무게를 올려놓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상 잘 보셨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더라도 캠핑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
캠핑장 가시는 거 아예 설마 우리한테 일어나겠어? 라는 것이 방심하시면 안 돼요. 본인한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캠핑장이라든지 야외에 가실 때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요. 뭐 가스불 하나하나도 조심을 하세요. 예. 그게 큰일 나거든요. 보시면 아이들도 어떻게 또 너무 방치하시면 안 되고요. 보통 캠핑장 고르실 때는 우리 아이들이 있다 그러면 놀이시설이 많은데 그래가지고 좀 안전하게 놀이시설이 많으면은 엄마 아빠 술 드시고 노셔도 아이들은 거기서 또 그 친구들 또래 애들하고 같이 놀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안전한데요. 또 캠핑은 좀 멋있는데 막 전경 좋은데 막 이런데 자연환경 있는데 가면은 또 어떻게 아무래도 어른들은 좋겠지만 아이들한테 또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런 뭐 나무라든지 자갈이라든지 등등등 자연환경이요. 그래서 이제 캠핑 요리를 잘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빠른 요리를 위한 순발력이 빨라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손 빠른 사람들 있죠. 뭐 음식을 하거나 이럴 때, 그 다음에 다양한 캠핑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데이터가 딱 있어가지고 착착착착 그게 나와요. 그 다음에 또 한정된 재료로 요리를 할 수 있는 아이디어. 만약에 내일 제가 여기서 캠핑에서 이제 가족분들하고 오시잖아요. 제가 그 캠핑 요리대회를 하나 열고 싶은데 내일 한다는 게 아니고 참치캔을 다 주면서 이거 가지고 맛있는 요리 만들어 오세요. 1시간 내에. 쫙 해서 했을 때 어떻게 한정된 재료를 가지고 우리 어떻게 만들 거야. 아주 또 작품들이 나오겠죠.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캠핑 요리를 잘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게 뭐 랍스타부터 해가지고 뭐 막 진수성찬 그게 캠핑 요리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것들, 우리 가족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남은 음식, 아이스박스를 이렇게 보니까 남은 음식들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죠? 그 남은 음식을 그대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 남은 것들을 또 조합을 해가지고 또 색다른 메뉴를 한번 만들어봐도 재밌고 즐겁게 맛있게 드실 수가 있겠죠. 또 남은 것도 집에 가져가면 또 잘 안 먹게 돼요. 그러니까 애초에 어떻게 너무 많이 사오시지 마시고 그 근처에 또 다 그 마트라든지 뭐 매점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냥 과다하게. 근데 캠핑 가기 전에 마트에서 장 볼 때는 먹고 싶은 거 되게 많아. 술 맥주 한 잔 먹으면서 포테이토 칩도 먹고 오징어도 구워 먹어야지, 지포도 사야지, 뭐 땅콩도 먹어야지. 근데 막상 가면은 그렇게 많이 안 드시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적게 사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이건 실전 캠핑 요리라고 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캠핑을 삼겹살로 해가지고 오븐 구이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요거는 제가 이제 방송에 나온 건데 라면 스프 가지고 제가 염지를 시켜가지고 삼겹살을 만들어 봤어요. 그랬을 때는 라면 스프라든지 이런 걸 물에다 집어넣은 다음에 삼겹살을 12시간 정도 거기다 담가 놓으세요. 담가 놓은 다음에 캠핑장 가셔가지고 이렇게 구워주시는 거죠. 구워주시는데 후라이팬에 있으면 후라이팬 뚜껑을 닫아주시고 약간 거름망 같은 거, 돈가스 드실 때 돈가스망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위에다 얹어 놓으시면은 열이 어떻게 위에까지 올라오고 밑에 국물이 떨어지겠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굽거나 아까 보시면 로찌팬이라든지 그 녹지 그릇을 이용해가지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드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제가 아까 동영상 보여드린 거는 사건 브리핑 안전 상황실이라고 해가지고 EBS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방송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되게 도움이 많이 되니까 한번 또 찾아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맛있고 즐거운 캠핑, 쉽고 간편하게 맛있게 재밌는 캠핑 모두 참여자 가족들 모두가 재밌고 즐거워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내일 이제 캠핑을 하실 거잖아요. 우리 가족은 어떤 캠핑 요리를 할 것이다. 이제 발표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발표해가지고 잘하신 분들 제가 선물을 나눠드려야 되겠죠? 네. 자, 우리 가족은 어떤 캠핑 요리를 할 것이다. 네. 자, 여기 이제 이쪽부터 한번 말씀 한번 해보세요. 네. 가는 팀. 가족 팀이지만 네, 한번 말씀해보세요. 고기. 네,
고기. 네, 예. 고기 예. 부대찌개. 부대찌개. 예. 애들이 오징어 좋아하니까 오징어. 네. 보통 여기서 보면 부대찌개가 나왔죠. 요즘에 이제 마트 가시면 부대찌개 양념장 나오죠. 그거 사 가지고 가셔가지고 보통 캠핑장 가면 뭐 베이컨, 소세지 이런 거 많이 쓰시잖아요. 거기다 김치 살짝 볶으셔가지고 그 부대찌개 양념 넣은 다음에 짬뽕으로 끓여서 드셔도 맛있는 요리가 돼요. 단 거기에 이제 쑥갓 정도 하나 사셔가지고 위에다 쑥갓 맨 나중에 쫙 뿌리시면은 향이 쫙 짙어지면서 라면사리 추가. 그러면은 그거 하나만으로도 어떻게 보면은 훌륭한 캠핑 요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다음에 또 다음 폰 수육. 예. 예. 수육 같은 경우도 어차피 뭐 화로 때라든지 불을 피워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된장, 그다음에 돼지고기, 그죠? 네, 돼지고기 넣는데 보통 된장하고 넣으실 때 커피 있죠? 보통 집에서 많이 드시잖아요. 네, 커피에 믹스 커피를 그냥 하나 가져가셔가지고 그거를 그냥 다 집어 넣으셔도 돼요. 그냥 설탕에 단 성분도 들어가도 크게 나쁘진 않아요. 그렇게 넣으신 다음에 보통 거기다 보쌈을 하시면은 수육을 하시면 그러니까 소금을 조금 집어 넣으세요. 그래서 약간 고기가 좀 짠맛이 들어가야 돼요. 어차피 짠맛이 들어가도 수육이 이제 다 꺼내시잖아요. 꺼내시면 거기서 물이 빠져요. 싱거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짠맛을 조금 집어 넣으시고, 넣으실 때 또 이제 다진 마늘 집어 넣어 주시고, 다진 생강 또, 뭐 다진 마늘 한 3수저 집어 넣으신다. 그러면 다진 생강 1수저 집어 넣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게 미원 있죠. 미원을 한 커피 수저로 1수저 정도 넣어주세요. 끓이실 때. 네. 그래야지만 우리가 원할머니 보쌈, 놀부보쌈에서 드셨던 그런 맛이 나와요. 그래서 어차피 이게 삶아지면은 그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풍미라든지 이런 맛에 감칠맛이 배가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업소에서, 그러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전에 전 직장이 원할머니 보쌈에서 제가 7년 동안 교육팀에 있었어요. 아주 대전에서도 제가 몇 군데 오픈 다 해드렸거든요. 근데 거기에 꼭 필요한 게 미원, 글루타민산이 꼭 들어가야지만 그 맛이 난다는 거죠. 감칠맛이. 네. 그래서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거 집어넣는다고 해가지고. 네. 그래서 꼭 미원 조금 집어넣어 주시면 맛이, 엄마 이거 원할머니 보쌈에서 샀어? 놀부보쌈에서 샀어? 이런 식으로 맛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요리 하실 분 없으세요? 네. 궁금하신 거 없으시죠? 네. 네. 캠핑 요리는 이렇게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은 별거 없죠.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들, 또 쉽게 또 사실 수 있는 것들을 접목해가지고 하시는 거지, 캠핑 가신다고 해가지고 부담스러워가지고 뭐 옆집하고 같이 가는데 야 우리 뭐 사가야 돼? 랍스타를 사가야 되냐? 꽃게를 사가야 되냐? 막 그렇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으면 캠핑 갈 이유가 없죠.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나가시면은 무조건 맛있어요. 일단 네. 그냥 도시락 싸가지고 가셔도 되게 맛있어요. 밥하고 김치하고 드셔도. 그리고 꼭 캠핑장 가시면 삼겹살 꼭 가져가셔가지고 저녁에는 고기 냄새, 네? 우리도 고기 냄새 풍겨보자. 아주 꼭 가져가셔야 돼요. 안 가져가시면 후회해요. 네. 네. 애들이 막 울어, 막 엄마 왜 우리 고기 안 먹어? 네. 등등등.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너무 과하게 음식을 가져가지 마시고, 또 요즘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캠핑장이 있으면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한 끼 정도는 그 지역에 나가서 그 음식점을 이용하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게끔 그 지역의 맛집이라든지 근처 맛집을 찾아서 한 끼 정도 나가서 먹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캠핑이라는 게 다 싸가지고 와가지고 먹으면은 그 지역 활성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좋은 습관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또 캠핑이죠. 그래서 캠핑은 정답은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뭐 굳이 뭐 이런 텐트를 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 텐트를 사가지고
나 이렇게 먹을 거야. 그래서 내가 정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캠핑은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캠핑을 하시다 보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점점점 아까처럼 캠핑카로 가거든요. 네. 그래서 나이 좀 드시면 나 와이프하고 이제 캠핑카 끌고 다니면서 갈 거야. 애들은 다 컸고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점점 올라가요. 누구나 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캠핑을 즐기시면서 재밌게 보내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예. 또 항상 안전사고 조심하시고요. 캠핑장 텐트 안에서 뭐 해 드시거나 불 펴놓고 주무시면 안 돼요. 항상 환기를 해 놓으셔야지 환기 안 해 놓으시면 금방 바로 그냥 저기 하늘나라 가실 수 있으니까 가족 모두 다 그런 것도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문을 열어놓고 조금 환기 시키시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캠핑을 즐겁게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오늘 그 두 분 말씀해주신 두 분 제가 선물 드릴게요. 나오세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캠핑 용품들은 무겁죠? 네. 캠핑 용품들은 보통 다 차에다 싣고 다니기 때문에 다 가방이 있어요. 저런 식으로. 집에서 쓰는 거는 뭐 밥상인데 뭐 들고 갈 일이 없잖아요. 전용 가방이 없는데 캠핑 용품들은 가방이 있고요. 그다음에 캠핑 용품을 구매하실 때 요즘에는 보통 캠핑 가시면 짐이 이만해요. 막 이것저것 있으니까 집에다 처박아 놓고 캠핑 갈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집에서도 평상시 쓰다가 캠핑장 가야지 그러면 그거 들고 나올 수 있는 캠핑 장비를 고르시는 게 오히려 더 집안에 있는 그 공간도 덜 차지하고 그런 쪽으로 이제 캠핑 트렌드가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실용적으로 그리고 남들에게 보여주려는 게 아니고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캠핑 장비를 사시면 보통 1,000만 원 이상 들거든요. 텐트 하나에도 우리는 우린 좀 있어야 돼. 300만 원, 500만 원짜리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엊그제 이제 4만 원짜리 텐트 하나 들고 유튜브를 찍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캠핑 장비가 누굴 보여주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다라는 거기 때문에 내가 우리 가족에 맞는 내 스타일에 맞는 그런 캠핑 장비를 사시면서 그렇게 즐겁게 하시는 것도 좋은 캠핑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 장비 쓰다가 이제 어떻게 이제 재미가 없어. 또 딴 거 있지? 그 장비를 어떻게 팔아요? 중고품에다 팔고 또 다른 제품을 또 사고 그러시거든요. 대부분.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장비에 대해서 너무 처음부터 욕심 많이 부리지 마시고요. 내가 한번 써보고 하시다 보면 누군가 다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캠핑 전문가는 뭐냐? 요거 한번 제가 알려드릴게요. 캠핑 전문가는 뭐냐면요. 캠핑장 가서 제일 먼저 텐트 제일 빨리 치는 사람이 전문가예요. 딴 거 없어요. 장비 빨리빨리 하고 빨리빨리 철수하고 그게 전문가지 따로 뭐 캠핑 전문가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만큼 내가 많이 다녀봤으니까 장비도 빨리빨리 설치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다녀보신 분이 전문가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캠핑을 시작하시는 분들, 캠핑을 다니시는 분들 많이 다닐수록 다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캠퍼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안전하고 즐겁게 재미나게 캠핑을 즐기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드리고 여기서 조정 가능한지 하고